K방산이 호조를 보이는 와중 각국에서 한국의 명품 기갑 차량에 대한 구매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오파르트2, 판처 하우비츠 2000 등 독일이 선점하고 있던 기갑 차량의 지분을 한국에게 빼앗기고 있는데도 독일에선 별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전차나 자주포를 팔면 팔수록 독일에게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불합리한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완전히 타파하는 해결책이 나와 안 그래도 폴란드 시장을 빼앗겨 이를 갈고 있던 독일은 더욱 쓰려오는 속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번 DX 코리아에서 공개된 한국의 조용한 혁신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 우리 방산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차 시장을 공략해 나가고 있는 K2 흑표 전차에 대한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존 독일제 변속기에 의존해왔던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K2 전차가 9,600km 야지기동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장치로 구성된 모듈로 기갑 차량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파워팩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데요. 특히 1500마력급 전차 파워팩에 들어가는 변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독일뿐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개발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었기에 초도 생산분에서는 독일제 파워팩을 장착했었습니다. 이후 2차 양산에서는 엔진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팩이 장착되었었죠. 엔진의 국산화로 자신감을 얻은 현대로템은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변속기가 장착된 K2 전차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국산 파워팩의 꿈은 좌절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9,600km 테스트까지 통과하며 국산 전차 파워팩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현대로템 측은 S&T의 파워팩이 요구된 신뢰성과 가격을 충족시킨다면 독일제 파워팩 대신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굳이 왜 이미 검증된 독일제가 아닌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려 하냐는 질문에 독일 업체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독일제 장비와 부품에 문제가 생겨 메일로 문의를 보내면 3주에서 4주는 기다려야 답변이 올 정도로 허술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 간의 신뢰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독일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인지 아니면 폴란드 시장을 빼앗긴 데에 대한 보복인지 신뢰를 주지 않는 상대와 계속해서 사업을 함께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번 K2 파워팩 국산화 성공은 이걸로 끝이 아닌 향후 한국 기갑 차량 개발에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 K3에도 국산 파워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무기에 들어간 부품의 국적 문제로 수출의 족쇄가 걸리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온전한 한국 기술로만 이루어진 무기가 무기 시장에서 가진 효용성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 K1 전차와 K9 자주포의 엔진도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1과 K9 엔진의 국산화를 진행한 기업은 S&T가 아닌 STX 엔진인데요. 기존 K1, K2, K9 등에 들어가는 독일제 엔진을 면허 생산해왔었고 각종 군함, 고속정, 잠수함 등의 대형 디젤 엔진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진 제작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국내 제일이라고 할 수 있죠. STX 엔진은 이번 DX 코리아 2022 전시장에서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K1, K9 엔진을 공개하였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더 이상 추가 생산이 없애 K1 전차의 엔진을 굳이 국산화했다는 점인데요. 군 전문가들은 K1 엔진이 형태와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력만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존 면허 생산을 하던 독일제 K1 엔진과 거의 똑같은 최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1200마력에서 1360마력으로 출력만 향상되었는데요. 현재 K1 전차의 성능 개량 작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그럴수록 전차의 중량은 늘어가고 엔진이 그대로라면 최대 속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STX에서 개발한 국산 엔진을 탑재한다면 전차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출력만을 높이는 게 가능합니다. 향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K1 전차의 무게를 극복하기 위해 엔진 국산화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STX 엔진은 K9 자주포 엔진의 국산화도 95%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테스트만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엔진은 1000마력 정도로 전차가 아닌 자주포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출력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수출 먹거리인 K9의 엔진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어
우리 무기의 경쟁력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K9 바지라의 추가 생산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9 바지라는 인도의 더위와 사막 지형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량이 들어간 인도 수출형 자주포로 현지에서 면허 생산을 통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인도 국방부는 현지 생산업체인 나르세넨토르보의 100문의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하여 최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 라다크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육군은 100문이 아니라 200문을 주문하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중국군의 자주포를 상대로 K9 자주포가 차원이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던 게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K9 바지라는 인도 현지에서 면허 생산하는 제품으로 조립은 인도에서 진행되나 자주포의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되어 수출됩니다. 완제품을 수출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방산 수출의 호재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이번 인도 생산 물량에 국산화된 K9 엔진이 적용되어 실전 테스트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도입하여 운용하기 전에 리스크 없는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검증된 엔진은 향후 폴란드에 수출될 K9 자주포에도 장착될 것입니다. 이는 독일 방산의 신뢰를 잃은 폴란드 측에서 바라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K2 전차 파워팩이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에 유독 기뻐하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입니다. 최근 들어 다소 형제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퇴색된 것 같지만 아직까진 국방 부분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나라인데요. 터키판 아준 전차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받고 있는 알타이 전차의 파워팩으로 결국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술과 설계를 바탕으로 K1 전차를 제작한 한국처럼 튀르키예 역시 K2 전차의 설계도와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적인 전차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개발 과정이 그리 순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타이 전차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계속해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해와 이제는 이걸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건지 한국에서 만드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차의 파워팩 채택에 문제가 발생해 사업 자체가 크게 지연되어 실전 투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래 독일 MTU사의 파워팩을 도입하려 했었으나 독일에서 거부해 심장이 없는 전차가 되어버렸죠. 이후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의 엔진을 공급받으려 했으나 이 또한 난항을 겪다가 결국 파워팩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선언을 했는데요. 자동차 엔진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전차 엔진을 만들겠다고 나선 거니 실패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또 한 번 한국에 SOS를 보내왔습니다. 마침 국산 파워팩을 완성하고 실전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었기에 튀르키예의 파워팩 수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파워팩 수출을 통해 K2의 국산 파워팩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전 테스트베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받는 부분이 튀르키예에 전달될 파워팩의 성능이 K2 전차의 70%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1500마력의 70% 정도인 1000마력짜리 파워팩이 수출된다는 것인데요. 1000마력으로는 알타이 전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무기 수출에 다운그레이드를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와 같은 군사 강국들이 무기를 수출할 때 100% 성능이 아닌 70에서 80% 정도로 성능이 줄어든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출 방식이었습니다. 100% 완전한 제품을 판매했다가 총구리가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군사 강국들만이 할 수 있었던 다운그레이드 정책을 우리나라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갑 차량 엔진의 국산화와 함께 KF-21 전투기 엔진도 국산화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연구개발센터장 강석철 상무는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전투기의 국산 엔진을 왜 개발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개발 시작을 안 했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학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가 40% 정도까지 진행되었으며 내년 초에 비행 시험까지 거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날아오를 KF-21 보라매에는 국산 엔진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서방의 기술력이 비약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 급변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기 개발 경쟁을 통해 과학기술과 공업적 역량이 급속도로 발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이후 평화에 젖어들어 서방이 정체됐던 사이
가열하게 채찍질하며 달려온 우리 국방 기술력이 이제는 서방을 따라잡고 제7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K방산이 으뜸이 되는 그날까지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